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평일의 절반, 수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이제 어제까지 이어졌던 폭등세를 뒤로하고 현재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기준 35,200달러까지 상승 뒤 현재는 바닥 따지기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글로벌 자산 운용사 이 블랙록의 비트코인 신탁 상품이 미국 중앙 예탁 결제원 이 DTCC 상장 목록에서 삭제된 뒤 다시 재상장되는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이 DTCC는 24일 블랙록의 비트코인 신탁 상품 아이쉐어스 비트코인 트러스트를 티커 약칭 IBTC로 정식 상장을 했는데, 하지만 이후 몇 시간 동안 DTCC 상장 목록에서 IBTC가 제외되는 사태가 발생을 한 것인데요. 이를 두고 다수의 외신은 DTCC 상장 목록 내 IBTC의 제거 소식을 보도, 시장 안팎에서는 블랙록과 IBTC를 둘러싼 다양한 의구심이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 뒤 DTCC의 상장 목록에 IBTC가 다시금 이름을 올리며 IBTC와 관련된 악성 루머들이 잠잠해지게 되었죠. 이 비트코인 신탁 IBTC는 이제 ETF 직전 단계 금융상품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 DTCC의 IBTC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순리대로 진행 중이다라는 뜻으로 해석되어 시장 내 가격 폭등을 만든 것인데, 재상장 해프닝의 비트코인의 가격 또한 약 6%가량 요동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제 어제 새벽 IBTC가 DTCC의 이름을 올리자 지난 24일 비트코인의 가격은 무려 13% 급등하며 35,000달러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크립토 투자자들은 이에 환호를 하게 되었었습니다. 이후 사라지자 33,000달러까지 곤두박질 쳤으나 다시 한번 IBTC가 재등장하자 34,000달러까지 반등에 성공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상승의 전운이 감도는 상황 속에 이 비트코인 관련 유명인들의 언급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맥스의 공동 설립자 아서 헤이즈의 경우는 본인의 블로그를 통해서 현재 전 세계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암호화폐 강세장의 노래는 확정적이다라는 견해를 내비추게 되었습니다. 현재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련 미국이 어떤 정책을 택하느냐에 따라 인플레이션의 기대치와 국채 수익률이 높아질 수 있다라며, 이 국채를 대체할 수 있는 금과 비트코인의 선호 현상이 나타나 암호화폐 강세장을 견인할 수 있다라고 밝히게 되었죠. 이 국채에 몰려있던 자금들이 비트코인으로 유입이 된다라는 것인데요. 이와 더불어 멕시코의 3대 부호 중 한 명으로 과거부터 비트코인에 대해서 찬양을 했던 인물 리카르도 살리나스에게서도 비트코인 관련 언급이 나왔습니다. 이 비트코인은 현재 중남미의 초인플레이션과 관련하여 강력한 대응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비트코인닷컴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금융기관들의 폐해를 고발하며 초인플레이션이 나타나고 있는 중남미 일부 국가들은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채택해야 한다라고까지 말하게 되었는데, 이 중남미라고 한다면 대표적으로 브라질과 칠레, 콜롬비아, 그리고 멕시코, 페루, 아르헨티나 등이 있습니다. 현재 아르헨티나의 경우는 무려 연간 인플레이션이 114%를 기록할 정도로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르헨티나 월급 국민들은 이제 월급을 받으면 받는 즉시 월급으로 물품을 먼저 사거나 달러로 바꾸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고 하죠.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일주일 뒤가 똑같은 물건을 사도 더 비싸지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국가들에게 유일한 디플레이션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는 이 비트코인은 심각하게 고려해 보아야 할 수단임은 확실합니다. 이처럼 비트코인 관련하여 관심도가 높아지는 현 상황 속에 방금 말씀드린 비트맥스의 창업자 아서 헤이즈에게서 비트코인의 가격 관련하여 지금으로부터 3년 뒤이죠. 2026년엔 무려 10억을 돌파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겠습니다.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아서 헤이즈가 밝힌 비트코인 랠리 이후 비트코인 2026년엔 75만에서 100만 달러 가능하다. 헤드라인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내용을 보겠습니다. 암호화폐 시가총액 1위 비트코인은 지난 일주일 새 20% 가깝게 상승하며 지난해 5월 이후 최고가인 35,000달러를 회복했다. 아서 헤이즈는 인플레이션, 현물 상장 지수펀드 즉 ETF 승인 기대감, 강세장 돌입 등 세 가지 이유로 상승을 설명했다고 합니다. 아서 헤이즈는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으로 법정화폐의 구매력이 하락하고 있다.
있다. 중앙은행의 양적 완화와 즉 금리 인하와 경기 부양책 등으로 이제 폭주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암호화폐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분석을 하였는데요. 그는 ETF 승인 기대감 또한 비트코인 랠리 이유로 들었다고 합니다. 아직 미 SEC의 승인이 난 것은 아니지만 코인베이스가 껴있는 복수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낙관론이 업계에서 확산되고 있다라고 전했는데 여기에 더해 비트코인이 강세장 주기에 접어들었다라는 점도 상승의 모멘텀이 되고 있다라고 봤다고 합니다. 이제 탄탄한 펀더멘탈과 실생활 사용 사례 증가, 시장 정서 회복 등은 강세장 돌입을 시사한다라고 설명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앞서 설명드렸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 이스라엘 하마스 등의 언급도 하면서 조 바이든의 이야기, 금리 얘기까지 내용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1BTC당 10억대라 지금의 가격 대비 이제 거의 20에서 30배 가량 상승한 금액대인데 이게 상상만으로도 즐거운데요. 이제 놀라운 것은 그리 먼 시기가 아닌 단 3년 뒤다라는 것에 더 큰 의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비트코인의 분위기가 이제 좋은 상황 속에 플랜 B가 돌아왔습니다. 플랜 B 아마 이제 이름 많이 익숙하실 겁니다. 지난 9월 25일 트위터에 항해를 위해 떠나며 10월이나 11월 좀 보자라고 트윗을 남겼었는데 다시 돌아온 겁니다. 그런데 돌아왔다라는 트윗이 조금은 고약합니다. 이 예상치 못한 보트 사고로 비트코인을 모두 잃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농담으로 좀 보이죠. 사람들은 그의 트윗에 돌아온다는 것을 이제 환영한다라는 메시지를 남기면서 복귀를 환영했습니다. 2021년 불장 생각해보면 이 플랜 B를 빼고는 이야기하기가 참 어렵다라고 볼 정도로 영향력은 가히 절대적입니다. 2021년 그의 예측이 연속으로 맞아떨어지면서 플랜 B가 작두를 타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이 국내에서 나왔던 바 있습니다. 이런 예측의 배후에는 비트코인의 수요와 예측에 기반한 스톡 투 플로우 모델이 있었습니다. 2022년 이후 제대로 맞아들지 않으면서 사람들의 신뢰가 많이 떠났지만 그럼에도 어느 정도 그 패턴을 따라 비트코인 가격이 흘러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 비트코인이 그간 플랜 B의 스톡 투 플로우 모델과 잘 맞아떨어지는 가격 흐름을 보였던 것은 비트코인의 기관의 영향력이 어디까지나 제한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2021년 상승은 기관의 유입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이미 2020년부터 반감기를 지나 꾸준한 상승 흐름을 보여왔죠. 이 비트코인은 반감기 기준 상승 사이클을 잘 지켜왔으며 거기에 기관 유입이 기름을 뿌린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보았을 때 2023년 10월의 비트코인 가격 상승은 향후 2024년 가격 상승이 일어날 것에 대한 전초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시그널입니다. 이 비트코인의 가격 흐름이 보이는 특성 중 하나가 바로 예측 불가입니다. 큰 사이클로 보았을 때 4년 주기의 상승을 보이는 것은 맞는데 이 정도 하락하면 멈추겠지 할 때 더 빠졌고 이 정도 올랐으면 좀 쉬어가겠지 할 때 더 크게 올랐습니다. 이런 변화무쌍함 때문에 일일이 사건이 있을 때마다 비트코인 투자에 대응하는 것은 지나치게 소모적인 짓입니다. 주식이 죽을 쓰고 이제 비트코인이 오르면서 다시 코인에 대한 관심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직은 하지만 한참 더 있어야 하는데요. 이 비트코인의 신규 투자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상승이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겨우 3만 불을 넘은 거죠. 불과 지난주까지만 해도 3만 불을 넘니 못 넘니 했었는데 조정이 올까요? 옵니다. 그런데 그때는 또 못 삽니다. 왜 그럴까요? 더 빠질까봐 못 삽니다. 사람들은 오를 때 후회합니다. 쌀 때 살 걸 하면서 후회하는 거죠. 하지만 내리면 막상 사지 못합니다. 비트코인 1만 불 아래로 내려가면 반스까지 팔아서 사겠다라는 이야기 상승장 당시 굉장히 많이 보았습니다. 하지만 15K가 도달했을 때 지난 2022년 10월이었나요? 11월이었나요? FTX 사태 이후에 이제 15K까지 하락했을 때 아무도 사지 못했습니다. 이 투자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냥 지금부터 분할해서 사면 됩니다. 다음 사이클은 비트코인 1억이 아니라
2억에서 3억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는데요. 이런 소식과 더불어서 이제 얼마 전 하나의 소식이 리플 커뮤니티를 떠들썩하게 만들었었습니다. 바로 이제 SEC가 브래드 갈링하우스와 크리스 라센에 대한 재판을 포기한다라는 소식이 나오게 된 것인데, 지난 19일 소송 취하 소식으로 XRP 가격 급등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리플사에 대한 소송은 이어가기로 하였죠. 이에 미국 연방 검사 출신 변호사 제임스 K 필라는 X를 통해 소송 관련 새로운 이슈를 업데이트하였는데요. 바로 이 리플 담당 판사인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갈링하우스와 크리스 라센의 소송 기각 명령에 드디어 서명을 한 것이죠. 이제 이로써 두 명과 관련하여 소송은 완전히 끝이 난 것인데, 현재 SEC는 리플과의 미등록 증권 소송, 그리고 코인베이스와도 미등록 증권 판매에 대한 브로커 혐의로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더욱 집중하기 위해서 취하했다라는 일각의 분석 또한 있지만, 글쎄요, 소송 초기부터 상세히 봐왔던 입장에서는 SEC는 이제 본인들의 관할권 싸움이 다 했다라고 항복한 것 같은 것은 저만의 생각인 것일까요? 이제 현재 SEC 그리고 SEC의 수장이죠, 이 게리 겐슬러는 과거부터 비트코인을 포함한 크립토 마켓 관련하여 독보적인 입지를 가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린애들이 원하는 것을 가지기 위해 생떼를 쓰듯이 크립토신에서 보여준 모습은 더 이상 성숙한 국가기관의 모습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정도로 한심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를 이제는 크립토 마켓뿐만 아니라 미국의 다른 기관들도 느낄 정도로 고위 임원들이 알 정도로 망가져 버렸기 때문에 스스로 소송을 걸고 스스로 소송을 취하하는 아이러니한 모습은 선례가 될 것이며, 지금까지 이어졌던 모든 SEC와 암호화폐 간의 소송은 현물 ETF의 완연한 승리를 기점으로 티커가 나오고 뭐가 나오고 시그널만 나오는 것이 아닌 이 완전한 승인을 기점으로 우후죽순 판결이 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이후 가격이 급등하고 비트코인 반감기가 도래해도 제가 감히 말씀드린 건데 뉴스에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 전고점을 돌파해도 뉴스에 나오지 않을 뿐더러 주변의 사람들은 관심도 그때까지 없을 것입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8만 달러를 넘고 10만 달러를 넘을 때 그제서야 신규 투자자들의 자금이 유입될 것이라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현상은 2020년 10월부터 시작된 지난 상승장 당시에도 그랬었죠. 이와 똑같이 흐르게 될 것이며, 지금 제 영상을 보시며 현재 실제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분들은 자산의 계층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기간이 되리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에 XRP 가격적인 측면 현재보다 2배 더 상승한 가격대인 1달러 돌파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분석 또한 나왔는데 자세한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겠습니다. 헤드라인: 애널리스트 리플 1.1달러 도달 가능성 제기, XRP에 계속 주목하라. 헤드라인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내용을 보게 되면 리플이 SEC와의 항소에서도 승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 가운데 인기 암호화폐 애널리스트가 XRP의 중기 전망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이그레이그 크립토라고도 부르고 이제 에그라그 크립토라고도 부르는데 보통은 이그레이그 크립토라고 많이 부르죠. 이 인물 아마 XRP 투자하시는 분들 한 번씩 들어보셨을 텐데, 이제 3일간의 XRP 시세 차트를 제시하면서 투자자가 주목해야 할 몇 가지 지점을 지목했다고 하는데요. 이제 XRP의 3일 시세 차트에서 하향 추세선을 발견했다라고 언급하며 이를 최종 경종 라인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영어로 치면 파이널 웨이크업 라인이라고 칭했다고 하는데, 이그레이그라고 저는 부르겠습니다. 이그레이그는 이제 7월 리플의 SEC와의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뒤 초기 목표가인 0.85달러를 돌파하고 0.93달러까지 도달하면서 관망세를 유지하던 투자자에게 마지막 경종을 울렸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는데요. 이제 XRP는 추세선 제시험을 통과한 뒤에 0.4534달러로 피보나치 0.236 되돌림선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이는 XRP 가격이 현재 강세에 진입할 발판을 마련했으나 여전히 저항 영역에 있고,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저항 영역의 상단이 피보나치 0.382 되돌림 선과 일치한다라는 점이라고 하는데, 이그레이그는 0.55에서 0.6달러 저항 영역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강한 저항을 제공한 점에서 돌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후 저항 영역 돌파 시 XRP의 중기 가격 목표에 주목해야 한다. XRP 가격이 초기 랠리로
가격도 1.1달러까지 도달할 가능성을 제기했고 또한 추가 랠리 시 목표 가격보다 9.41% 더 상승한다면 5.5에서 6달러까지 도달할 것이다. XRP 지지자라면 계속 주목하라라는 메시지를 남겼다고 합니다. 네, 현재 크립토 마켓의 분위기가 상당히 낙관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특히 XRP 관련해서 이런저런 소식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나 최근에는 긍정적인 소식들 많이 나오고 있죠. 2017년 당시 비트코인은 불장의 주인공이었습니다. 2021년 당시에는 이더리움이 불장의 주인공이었습니다. 다가오는 2024년, 2025년에 불장의 주인공은 단연코 XRP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공포탐욕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전날 대비 6포인트 상승한 72포인트 기록하면서 여전히 탐욕 단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지수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이 이제 34,000달러를 오가면서 다지기와 저항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모습입니다. 비트코인은 현재 기존의 현물 ETF 호재에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2024년이 오기에는 아직 10월 말이고 기간이 남았습니다. 처음 블랙록의 현물 ETF 소식이 나왔을 때가 2023년 6월입니다. 당시 좋지 않은 시장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이 소식이 나오고 며칠 뒤부터 비트코인은 크게 오릅니다. 거기다 7월 SEC와 리플의 소송에 중대한 판결이 나오면서 크립토의 부활 조짐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연준의 금리 인상과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점차 줄어들면서 주식 시장이 빠졌고 코인도 마찬가지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소식이 전해졌고 거기에 10월 전통적인 상승장을 힘입어 비트코인이 올라준 겁니다. 이 알트의 비중을 많이 두고 있는 투자자들은 이런 흐름을 읽기가 사실 참 어렵습니다. 비트코인 투자자들보다 손실 규모도 더 크고 비트가 코인마켓의 선행지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알트만 보고 있으면 시장의 흐름을 읽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지금의 상승은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이 사실은 누가 뭐라 해도 명확합니다. 그러면 어떤 알트가 앞으로 상승을 하게 될까요? 이 모두가 자신이 투자한 코인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코인은 생각보다 상당히 보수적입니다. 특히나 명확하지 않은 것들과 달리 명확한 사실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일례로 이더리움을 들 수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POS로의 전환 이후 이렇다 할 시장을 주도하는 이슈를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많이 쓰이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지금 투자하기에는 매력적이지가 않습니다. 거래 대금이 이걸 증명하게 됩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이 10월에 상승하면서 가장 눈에 띄게 올랐던 알트는 역시나 이더리움이었습니다. 이제 잡코인이 수백 프로 오르는 것은 배제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메이저 코인들 중에서 주목할 만한 코인은 역시나 이더리움이었습니다. 2021년 상승의 주인공은 누가 뭐래도 이더리움이었습니다. 이더리움은 모든 코인 이슈와 더불어 본격적인 POS로의 전환을 선언하면서 시장을 완벽하게 주도했습니다. 심지어 비트코인조차 하락하는 와중에도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목줄을 잡고 시장 멱살을 잡고 하드캐리했다, 버스를 태워줬다라고 봐도 무방한 정도였는데요. 그런 점에서 보았을 때 2024년부터 만약 상승장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어 빠르게 불장이 찾아온다면 그때에도 주목할 코인은 비트코인 외에 이더리움이 될 겁니다. 그때가 되어도 여전히 슈퍼루키는 존재할 겁니다. 2021년에는 오래된 루키이긴 했지만 일론 머스크의 언급으로 인해 도시코인이 그랬습니다. 비트코인의 대부분의 투자를 하는 것은 코인 투자하면서 당연하지만 그 외에 투자를 해야 한다면 나머지 자금의 절반 이상은 이더리움에 들어가야 합니다. 알트에 투자해서 한 번에 인생 역전할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그들 대부분이 물립니다. 그것이 역사가 주는 교훈입니다. 이 비트코인이 11월로 들어서면서 하락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비트코인의 향방을 숏에 베팅하는 것은 무모한 일입니다. 기관 관련 소식이 나온 이후 비트코인이 상승해 왔습니다. 2021년 상승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추진하는 곳들 중 블랙록이 있다라는 것은 상징적인 일입니다. 비트코인은 사실 경기 침체 순간에 금을 선택해야 했던
투자자들이 분산해서 투자할 수 있는 좋은 자산이 되어줍니다. 금과 비트코인은 선택하기 좋은 해칭 자산일 뿐만 아니라 비트코인의 경우 자유로운 국경 이동까지 자유롭게 합니다. 이보다 좋은 투자 자산은 역사상 없던 것이 사실이었는데요. 현재 우리는 너무나 좋은 시기 속에 실제적 투자 이어가고 있습니다. 매 영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 바라보지 마시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